안녕하세요. 러닝 사이트 개설하기 2탄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아이맵 사업성공 지원팀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이트 디자인을 진행 중이신 분, 러닝 마라톤 사이트가 필요하신 분, 운영하시는 러닝 사이트를 현재 리뉴얼 준비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러닝 마라톤 사이트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메뉴 구성하기, 코스 안내하기, 그리고 참가 안내 및 신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러닝 혹은 운동 관련 사이트 개설, 그리고 제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마라톤 사이트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메뉴 구성하기이죠. 러닝 사이트는 단순한 이벤트 페이지가 아니라 그 사이트 방문자, 즉 참가자들이 코스, 일정, 신청 방법 등과 같은 모든 정보를 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데요. 가령 방문자가 코스 안내는 어디 있지, 신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와 같은 부분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야 이탈률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최상단 메뉴에서 첫 번째 메뉴로, 즉 하위 메뉴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최상단 메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뉴에 대한 이름만 보여주는 형태이고 안에 구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바로 다음 첫 번째 하위 메뉴로 노출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제 사이트 부분에서 여기 커뮤니티라는 부분 있죠. 이 커뮤니티라는 것을 눌렀을 때 바로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메뉴라는 이 커뮤니티라고 적혀 있는 이 메뉴명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인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자인 모드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메뉴를 보이지 않게끔 처리하는 것을 일단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 여기 메뉴 쪽 보시면 여기 위에 메뉴 관리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현재 만들고 계신 페이지, 메뉴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커뮤니티라는 것을 눌렀을 때 바로 공지사항 페이지 첫 번째 메뉴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해요. 그러면 여기 커뮤니티 옆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 모양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 부분에서 오른쪽을 이동한 다음에 메뉴 설정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옵션이라는 기능이 보이실 겁니다. 이 옵션 기능에서 지금 저는 접근 시 첫 번째 하위 메뉴로 이동이라는 게 지금 현재 클릭되어 있죠. 이 기능이 바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구현할 기능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께서 혹시나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여기 옆에 물음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약간 튜토리얼 형식처럼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세요라는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시면 이 페이지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메뉴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내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는 첫 번째 내역을 눌렀을 때 바로 공지사항으로 이동하는 기능이었었다면 이 부분을 잠깐 꺼보고 그리고 제가 잠시 미리 보기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커뮤니티를 제가 누르면 아무런 페이지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인 거죠. 왜냐면 저는 바로 커뮤니티를 누르자마자 공지사항으로 이동하게끔 구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는 아무런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페이지에서도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걸 눌렀을 때 공지사항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최상단 메뉴가 아닌 하위 메뉴로 노출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커뮤니티 내역에서 오른쪽 클릭을 선택을 하시면 메뉴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뉴 설정에서 접근 시 첫 번째 하위 메뉴로 이동이라는 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쪽에서 커뮤니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지사항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커뮤니티를 예시로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첫 번째 메뉴가 만약에 코스 안내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코스 안내 내역에서 하위 메뉴들이 예를 들어 5km 코스, 10km 코스라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으로 구성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참고로 라운딩 사이트 내역에서는 메뉴명을 좀 짧고 직관적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회 코스 안내 및 상세 정보와 같이 길게 구성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회 안내, 코스 안내, 참가 안내와 같이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PC와 모바일에서도 모두 다 접근 좀 용이하도록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바로 메뉴 리스트 관리,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최상단 메뉴를 누르면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구성을 알려드렸다면 이 메뉴 리스트 구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어디서든 조금 보기 편하게 메뉴를 보기 편하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참가,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전체 참가 신청 행사 제목 기타와 같은 부분으로 메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걸 잠깐 페이지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자주 묻는 질문 들어갔을 때 이 내역이 참가 신청을 누르면 참가 신청에 대한 내용만 보는 거인 거고 행사 질문을 누르면 행사 질문에 대한 내용만 누르게끔 각각의 메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 거인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한 페이지 안에서 고객은 마치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왔다 갔다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메뉴 리스트 위젯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는 자동으로 스캔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께서 모바일에서도 보여주게끔 하고 싶고 혹은 웹에서도 보여주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옵션을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메뉴 리스트를 구성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디자인 모드를 들어가 주시고 저는 공지사항을 예시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부분에서 메뉴 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메뉴 리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메뉴 리스트를 구성할 때 여러분 구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부분은 가로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 메뉴, 여기 메뉴 위젯, 이 부분을 여기 만들었던 메뉴 리스트 위젯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디자인 형태가 나오시거든요. 이 디자인 형태에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만들어진 디자인이 있는가 반면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이 있죠. 일단 가로 형태는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서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일단 이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내역으로 선택을 하고 구현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분으로 세로 버전으로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세션을 살짝 조금 변형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클릭 세션 설정에서 세션을 약간 변형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빈 섹션에서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섹션 설정이라는 글씨가 확인되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처럼 모양을 사이드 형태로 만들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보시면 공지사항으로 있었던 이 부분 잠깐 삭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커뮤니티를 눌렀을 때 여기에서 바로 이 사이드 영역에서 저는 메뉴 리스트 구성을 보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구현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쪽에서 메뉴 리스트를 바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바로 자동으로 해서 세로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당연히 디자인 형태를 여러분이 훨씬 더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메뉴 리스트 내역에서 오른쪽 클릭을 진행해 주시고 이쪽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설정에서 다른 스타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내가 공지사항 페이지에 있구나를 인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 부분 내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드 영역을 선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사이드 영역에 아래쪽에 선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선 스타일을 예를 들어서 8픽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8픽셀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운데에 선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을 했을 때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여기 위젯을 추가를 해주시고 메뉴 리스트를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오른쪽 클릭을 진행해서 설정을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설정 내역을 디자인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글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커뮤니티에 대한 기능에서 공지, 자주 묻는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연동하는 기능이었다면 다른 걸로 진행을 했을 때 저는 여기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보시면 저는 지금 자주 묻는 질문 안에 다른 하위 메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메뉴 리스트가 구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여기 이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을 자동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설정 쪽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한 거예요. 페이지 내 게시판에 대한 카테고리를 연동하는 기능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기능이 메뉴가 아님에도 카테고리라는 내역으로 한해서 이렇게 보여지게끔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하위 메뉴들이 없다면 이 메뉴 리스트 구성은 설정을 오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메뉴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에 하위 구성이 없게 되면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내역을 제가 메뉴 리스트를 만들어도 only 자주 묻는 질문만 명시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구성이 있다면 이 구성을 추천을 드리고 해당 구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그냥 제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코스 안내 페이지입니다. 러닝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조회되는 페이지라면 바로 코스 안내 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참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코스를 뛸지, 난이도는 어떨지, 출발 장소와 시간은 언제일지에 대한 정보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러닝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시청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맵에서 코스 안내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 기능은 이 예시 이미지와 같이 텍스트 위젯과 이미지 위젯을 좀 활용해서 코스 안내 페이지를 만드시는 방법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이맵 디자인 모드를 한번 들어가 주시면 여기 코스 안내 쪽을 한번 그대로 연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제가 예시본으로 해서 하나 더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텍스트 위젯을 먼저 구현을 해주세요. 위치를 먼저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넣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이미지 위젯이 있죠? 이 이미지 위젯에 대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코스에 대한 경로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텍스트 위젯을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냐라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위에 예시에서는 한강공원에서 광화문 관광까지 갈 거예요와 같은 코스명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뚝섬 한강공원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킬로미터를 알려주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km 코스라는 것으로 조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다르게 구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를 1차, 2차 코스로 해서 구분을 해서 보여주시는 걸 좀 선호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는 텍스트 위젯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하시는 형태를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텍스트 살짝 쭉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자에 대한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여기 옆에 단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 형태처럼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오로 제목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로선을 집어넣으면 구분선이 생기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눈이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구분선을 좀 더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점리스트나 스타리스트 같은 경우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소요시간, 예상 소요시간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인 거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모티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 위젯인데 뭔가 박스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부분은 텍스트 위젯 안에서도 배경색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 건데요. 여기도 잠깐 한번 알려드리자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텍스트 위젯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텍스트 위젯을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배경색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배경색을 여러분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색깔로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라운딩 같은 경우도 제가 한 8 정도로 넣었다고. 라운딩도 제가 라운딩이라는 거는 이 네모 박스가 조금 더 둥글게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부분도 20으로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 형태였던 게 라운딩을 함으로써 조금 더 동그란 형태로 구현된 것들도 보실 수 있죠.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 내역에서 글씨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할 수가 있는 거인 거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 위젯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미지 설정 쪽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이미지를 그대로 업로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지도, 경로에 대한 부분은 좀 이미지, 해상도가 좀 낮으면 고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가는 거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저화질보다는 고화질로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코스 안내 페이지를 진행할 때 아무래도 이미지 위젯, 코스 지도에 대한 부분을 좀 삽입을 하실 것 같아서 이때 이미지 해상도와 용량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상도가 좀 아무래도 낮다 보면은 지도나 코스 표시가 좀 무게질 수 있고 참가자가 좀 코스를 확인하기 좀 어려워지고 반대로 좀 용량이 너무 크게 되면 페이지에 대한 로딩 속도가 좀 지연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만약에 접속을 했다면 참가하려고 했던 혹은 사이트에 방문했던 부분들이 이탈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장 기준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맥 디자인 모드에서 본폭 같은 경우는 1280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가로 영역을 최대로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920 픽셀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거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1280 픽셀로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길게, 크게 가지고 왔다, 확장했을 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1920 픽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뭐 1920 픽셀로 되어 있는 폭임에도 불구하고 500 픽셀 이하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화질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미리 참고하셔서 사진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실 때는 아무래도 방금 제가 사용했던 이미지 위젯을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갤러리 위젯을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때 권장하는 사이즈는 일단은 추가할 수 있는 픽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8000 픽셀, 8000 픽셀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가로, 세로 기준으로 해서 이때 10MB 이하로만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권장하는 용량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1000픽셀 이하 기준으로 해서 1MB 이하로 업로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요새 많이 튀기는 파일은 GIF 파일로도 많이 추가하시더라고요. 이때는 최대 3MB까지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3MB 이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파일 움직임 등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권장 사이즈 안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참가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러닝 사이트 내역에선 참가 안내 페이지는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와 같은 미리 좀 확인하는 핵심 정보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갤러리 위젯입니다. 갤러리 위젯은 우선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한 번에 보기 좋게 배치할 수 있는 기능으로 뭐 썸네일 형태나 뭐 슬라이드, 격자의 형태일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스타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가 자격, 참가 비용, 결제 방법 같은 좀 간단하게 이 참가 안내 페이지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니면 디자인 모드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참가 안내 페이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다면, 이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위젯을 추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갤러리 위젯을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여기 갤러리 설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이 형태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저는 디자인 영역에서 좀 더 크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한 줄 표시에 대한 부분이 4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되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한 줄 표시에 대한 부분을 2개로 바꿀 거야 라는 걸로 변경해 주시면 보시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여기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 기능으로 라는 부분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 모드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서 한번 그대로 이어서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갤러리 위젯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 진행해 주시고 갤러리 설정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보시면 여기는 되게 꽉 차게 나오고 한 개, 한 페이지 안에 세 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데 나는 왜 두 개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빌까라고 하신다면 오른쪽 클릭해서 설정 쪽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디자인 영역에서 한 줄의 표시라는 것을 두 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처럼 글자가 가운데에 들어가게끔 나는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오른쪽 클릭 진행하시고 설정 쪽 들어가신 다음에 이 글자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운데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참가 자격이라고 만약에 적었을 때 좀 더 눈에 띄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글씨를 16으로 해보고 설명을 14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디자인 안에서도 글자가 좀 더 난 잘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기능을 하고 싶다면 이 갤러리 위젯에 대한 디자인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으로 글자가 좀 더 눈에 띌 수 있게끔 되는 기능으로 한번 넣어드리게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팅 값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 구성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미지 위젯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와 같은 기능으로 입력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이미지 안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참가 자격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동일하게 대외 기준만 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결제 방법 혹은 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림 안에 글자가 이렇게 눈에 띄게 들어왔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설정 쪽 들어가시고 디자인 쪽을 들어가신 다음에 글자를 20 혹은 16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크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지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다른 걸로도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3-4 혹은 2-3, 4-3과 같은 이미지 비율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이즈에 조금 더 적합한 비율과 적합한 디자인 형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렸던 참가 안내 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갤러리 위젯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아무래도 갤러리 위젯 같은 경우는 시각화적인 부분에선 조금 더 간편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텍스트 위젯입니다. 텍스트 위젯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텍스트 편집 도구를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글자에 대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단락이나 크기나 색상 같은 경우도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눈에 띄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빨간색, 파란색과 같은 색상을 좀 조정을 하면서 강조 진행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만드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이맥 디자인 보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으로 그대로 한번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텍스트 위젯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위젯을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글자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가비 하고 여기에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성이 2만 원,
아동,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통장 입금으로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여기 참가비 아래에 바로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를 같이 명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무통장 입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당연 뒤에는 계좌주명을 같이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유의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금자명 뒤에 연락처, 뒷번호, 네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로 하게 된다면 동일한 이름이 있었을 때 입금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에도 연락처 부분으로 명시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구분하기 쉬우실 수 있겠죠.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동일한 글자 크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들로 하여금 사이트 방문자로 하여금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서 글자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식으로 크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유통장 입금에 대한 부분이랑 여기에서도 유의사항이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기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텍스트 색상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색상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부분으로도 이렇게 잡으시고 그 안에 배경에 대한 색상들도 다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뭐 1, 2, 3, 4와 같은 이모티콘을 넣고 싶기도 하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참가비 안에 여기에 누르시고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또 알려드렸을 때 뭐 예를 들어 눈에 좀 더 구분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가로선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로선 삽입을 하게 되면 참가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환불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환불 안내에 대한 부분에서도 구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참가비를 보고 환불 안내를 보고 하나하나씩 구분되면서 명시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래서 텍스트 위젯을 만약에 만드신다라고 했을 때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단락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자 크기를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당연히 이걸 하고 나서도 볼스 처리를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머지 기능을 또 알려드리자면 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좀 가독성이 좀 좋은 글씨랑 줄 간격을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줄 간격 같은 경우는 어디서 수정을 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 여기 줄 높이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줄 높이 같은 경우 저는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좀 더 넓게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더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아이백 고객지원센터를 누르면 바로 채팅 상담으로 연결되게끔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겠죠. 이때 만드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 링크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링크 삽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로 이동하는 걸로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삽입을 하면 여기서 입력했을 때,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동되는 거일 거고요. 당연히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때도 색깔을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혹은 다른 부분을 또 알려드리자면 이 아이맥 고객 지원 센터라는 걸 그대로 잡으시고 여기에서 똑같이 링크 삽입을 누르신 다음에 이 부분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스타일이라는 거 안에서도 이렇게 버튼 위젯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고객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미리 보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아이맥 고객 지원 센터라는 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도 만드실 수 있는 거인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좀 참가자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정보들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갤러리 위젯과 좀 텍스트 위젯을 사용해서 참가 안내 페이지를 완성했다면 이제는 참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입력 폼 위젯인데요. 신청서를 접수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혹은 의견 등을 받을 때 이 신청 폼, 입력 폼 위젯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니면 디자인 모드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이렇게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 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그대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름, 연락처,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 입력 폼 위젯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을 진행하시게 되면 입력 폼 설정이라는 기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당연히 이름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들어가야겠죠. 이름, 연락처에 대한 부분 하시고 그리고 이거 입력 폼이 들어오고 나서 이 입력 폼을 작성했던 사람이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와 같은 내역을 받게끔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 연락처로 SMS 발송이라는 기능까지 같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꼭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보시죠. 추가적으로 나중에 입력판 진행하고 나서도 고객들이 이거 잘 진행되는지 맞는지 알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응답 제출 시 확인 팝업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제출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부분을 입력하게끔 확인하게끔 만드시는 것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이메일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신청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러닝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날짜가 되게 많으시니까 그러면 신청 날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는 선택하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록을 선택하는 페이지인 1월 뭐 1일 이런 식으로 1월 2일 이렇게 만드시거나 혹은 다른 부분을 하신다라고 하면 신청 날짜 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선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1월 3일, 1월 4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보기 내역으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형식인 거예요. 보시면 이 신청 날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고객이 눌러서 선택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드롭다운 형식으로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클릭하는 형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트에서 어떤 항목이 훨씬 더 편할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본 설정에서 꼭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는 이름과 연락처와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꼭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표시 항목은 맨 아래쪽에 많이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쪽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설정 쪽 대한 부분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설명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맵에서 여러분이 이 입력폼을 사용하실 때 보다 더 쉽고 빠르게 구현해 보세요라고 만들어진 이용 약관에 대한 예시 포맷입니다. 그럼 예시 포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정을 해줄 때는 여기 해설명이라는 부분을 꼭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맵 러닝 사이트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배송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내 사이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죠. 쇼핑몰 또는 예약 결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바로 보시고 재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이행했었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이거를 그냥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보이시면 여기 있죠. 아이맥 러닝 사이트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러닝 사이트 앱 안에서 신청 폼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페이지 하나에 진행을 했었다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참가 안내 페이지에서 이렇게 갤러리 위젯과 텍스트 위젯으로 알려줬어.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별도의 신청폰 페이지를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고 싶지 않고 그냥 아래쪽에 바로 이런 형태처럼 버튼으로 구현을 하고 자동으로 고객이 참가 신청 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싶어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버튼 위젯을 만드시고 이 부분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참가 신청으로 만들고 여기 안에서 기존에 여러분이 만들어졌던 이 참가 신청 페이지를 여기에 연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 참가 안내 쪽에 신청하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또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나는 이 페이지가 고객에게는 보여지지 않게끔 하고 싶어 라는 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뉴 페이지에 대한 이 부분도 노출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메뉴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신청하기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페이지 여기에 오른쪽 설정을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메뉴 승인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뉴 승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메뉴 안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메뉴 승인을 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들어갔을 때 참가 안내에서 이렇게 신청하기가 보여지는 거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신청하기를 안 보이게끔 하고 싶고 여기 이 참가 안내 페이지 안에서 고객이 이걸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게끔 할 거야 라는 기능으로 만드실 거라면 당연히 이 신청하기에 대한 이 메뉴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메뉴 설정 쪽 들어가셔서 안 보이게끔 메뉴 승인 처리를 하는 것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력폼 내역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닝 사이트 내역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참가 기한 설정은 어떻게 진행해 주시는 거냐면 마감 기한 설정하는 거는 여기 입력폼 설정 쪽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시작일 그리고 마감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마감일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해당 입력폼은 비활성화 처리가 되면서 고객은 입력할 수 없게끔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예시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라고 7월 1일부터 2일까지만 입력할 수 있는 입력 기간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진행했다면 보시죠. 신청 기한이 이미 마감되어서 입력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명시가 돼요. 그러니 이런 기능도 한번 참고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잘 만든 입력폼 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었던 내용들은 다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가 이제 궁금하실 건데요. 이 부분은 디자인 보드가 아닌 이제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여기 컨텐츠 관리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 관리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입력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입력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들어온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저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회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로 노출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입력폼 내역에서 명시된 게 많다라고 하면 관련된 내용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러닝 사이트 FAQ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사례 잠깐 보여드리려고자 해요. 최근 요새 SNS를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마블론 코리아와 미니언즈런입니다. 보시면 이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지사항, 그리고 여기는 FAQ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게시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일 거고요. 미니언즈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걸 눌렀을 때 아래에 답변이 나오게끔 아코디언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기능 아이맵에서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어서 알려드리자면 바로 게시판 위젯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공지사항 페이지를 좀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자주 묻는 질문, FAQ 페이지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이맥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아이맥 디자인 모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저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맥 디자인 모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아니면 디자인 모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게시판 위젯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눌렀었는지 고객들이 좀 한눈에 내가 이런 버튼을 눌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 제일 처음에는 위에는 내 메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노출시켜 주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것에 대한 메뉴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글자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한 36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위에 이 상단에 있는 글씨랑 동일한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색상이 여기서 텍스트 색상 들어가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너무 위에가 아래가 좀 붙어 있는 형태인 것 같으니까 여백도 하나 잡아두고 여백 만들어진 거를 위로 가져가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당연히 아래쪽도 조금 여백을 두면 좋겠죠. 혹은 이렇게 여백을 안 두고 다르게도 구현하실 수가 있대요. 그 부분이 바로 구분을 좀 두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구분선을 가로선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가로선이 지금 현재 구현이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 클릭해서 가로선 설정 들어가 주신 다음에 글자에 대한 부분, 선 두께를 이런 식으로 두께를 좀 이렇게 크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색 같은 경우도 저는 유사하게 이렇게 손색을 만들어.
있고, 그리고 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조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겠죠. 이 다음에 여기에 제가 게시판 위젯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러닝, 마라톤 사이트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메뉴 구성, 코스 안내, 참가 신청, FAQ 페이지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이벤트 사이트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넘어서 참가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의 사이트 제작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